회의 이후에 암흑기에 빠져 있던 임시정부를 봤어요. 맞죠? 그리고 쭉 암흑기입니다. 그러다가 1931년도에 김구 선생님이요. 침체에 빠졌던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열단체였던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봉창 의사께서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회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이 이봉창 의사는요. 원래는 용산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조선인의 한계를 느끼고 상하이로 들어옵니다.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는 거 아니냐고, 밀정으로. 네,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네네네. 찾아오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실제로 이봉창 선생님이 그 당시 때 일본인을 많이 좀 닮았다고. 네. 그리고 일본어 능력이 너무 그렇게 잘하고. 특출하셨대요. 네, 일본에 있다고 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상하이로 올 때 우리 일본인들이 신는 이 게다라고 하죠. 네. 그거를 신고 또 오신 거예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신으셨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의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구 선생님이 의심을 하지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임시정부 요원이랑 술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봉창 의사가. 그때 김구 선생님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봉창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일본 도쿄에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더라. 그때 모두 다 머리를 넙죽 엎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나에게 폭탄이 있었으면 나 집어 던졌다. 니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하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거를 김구 선생님이 들어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의 이 의지와 이걸 확인한 후에 믿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봉창 의사에게 폭탄을 줍니다. 근데 말대로 됐네요. 네.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도쿄로 가죠. 그리고 도쿄에서 일본 천황이요. 군사 행사가 끝나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때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집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천황의 마차를 완벽하게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황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 언론사에서 난리가 나요. 중국 모든 언론사 일면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아깝다. 조선용사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터졌어야 되는데 아깝다. 차라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우리가 폭탄을 줬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 중국이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중국도 일본에게 우리처럼 땅을 뺏긴 거예요. 공공의 적인 거예요. 이제서야. 네. 그러자 일본이 또 이걸 이용합니다. 안 그래도 만주사변 때문에 모든 시선이 여기 있는데 잘 됐다. 요거를 딴 데로 시선을 돌리자. 요걸 핑계로 상하이를 쳐버려요. 그거를 상하이 사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파티와 마침 그때 또 일본 천황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생일 파티, 천장전까지 겸해서 큰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윤봉길 의사가 또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을 때 윤봉길 의사는 사실 임시정부 소속으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왜? 정보를 듣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 김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두 번째 의거는 윤봉길 의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